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정치와 외교,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정조. 탕평 정치하면 조선 후기는 영조와 정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정조가 죽으면서 순조, 헌종, 철종 때에 이르면서 무려 3대 60여 년간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탕평 정치는 뭐고 세도 정치는 뭔가, 자, 설명을 제가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평 정치란 말 그대로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다라는 뜻이 바로 탕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세도는 뭐냐? 세도는 왕에게 이임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또는 그를 추종한 세력이 소수의 가문이 개입해서 이루어진 말 그대로 독과점적인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도 정치는 외척이라는 게 나옵니다. 외척. 외척이라는 것은 어머니 쪽과 부인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외척 세력들이 나오면서 세도 정치란 말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붕당에 치우치지 않는 탕평파를 등용했고, 그리고 정조는 외척을 제거하고 노론, 소론, 난민 등 붕당에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는 붕당에 치우치지 않은 탕평파를 등용했다고, 정조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노론, 소론, 남인 등 분당에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한 것이 바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배경은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왕권이 당연히 약화될 수 없겠죠. 수렴참정 들어보셨죠? 이 외척 등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 있죠. 그 중에서도 안동 김씨, 풍양 요씨 등 몇몇 가문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벼슬을 사고 팔고 매각 매직,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심해지다 보니까 드디어 19세기에 밀란이 시대가 도래합니다. 농민의 분기 가운데 그 농민의 분기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홍경래의 난이죠. 그것은 가혹한 세금의 수탈에 반발해서 홍경래의 주도로 평안도에서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가난한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것이 이제 홍경래의 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의 마지막에는 19세기는 농민의 봉기, 밀란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는 무엇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라고 하죠. 자, 통치체제를 정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속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대전. 자, 속대전은 우리가 말하는 조선 후기의 법전이죠. 그래서 이 법전은 유권 사체로 되어 있는데 경국대전과 같이 이호 예병형공, 이호 예병형공 이렇게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영조였다, 속대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는 군포 납백을 한 필로 줄여지는 뭘 썼다라면 균역법을 썼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법이 바로 균역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 이게 바로 균역법이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조는 국왕 친위부대인 뭘 설치했다라는데, 뭐 이것은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이것은 말 그대로 친위부대라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도 아니라 뭐 대통령 경무실 정도 되겠죠. 현재 장육령은 정조가 즉위하면서 이런 거 설치했다는 건 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국왕의 암살 미수 사건이 계기로 설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령은 정조가 즉위한 후 암살 사건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왕 친위 부대인 장영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신도시라고. 수원 여러분 들으시죠? 뭐 수원 화성이가 누구 묘가 있다겠어요? 사도세자의 묘가 있다겠죠. 아주 효자였었죠. 수원해상에 뭐 거중기를 통해서 수원해상을 짓고 그 거중기를 만든 사람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할아버지 영주는 속대전을 폈지만 그 정주는 또 뭐랬냐면 그걸 좀 더 다루기 위해서 대전 통편을 만듭니다. 이 대전 통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또 다시 이렇게 정비하게 됐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든 속대전을 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할까요? 정주는 대전 통편을 가지고 법 체제를 정비했다. 연관성 조심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정조 사후 몇몇 가문이 독점하는, 말씀드렸죠. 영조가 죽은 후 어린 왕자 온다 보니까 누군가 관리해줘야 되겠죠. 그 관리해주는 것이 외척들, 그리고 몇몇 가문들,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가지고 횡패를 하고 벼슬을 사고 팔고 부를 쌓고 매직했다이죠.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심해졌다겠죠. 이런 것 같다 우리는 뭐라 한다? 세도 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 세도 정치 이 시기에는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나오죠. 야, 이걸 갖다 우리는 보세요. 전정, 군정, 환곡 하니까 세 가지죠. 이걸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삼정이라 합니다. 삼정. 삼정이라고 해서 삼정이 문란이란 말이 이제 뜻이 그렇게 보통 얘기 삼정문란이란 뜻이 바로 거기 나온 것입니다. 삼정은 조선 후기에 이 세 가지의 그 행정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문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농민으로서 착취가 이르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란이 농민 반란이라는데 바로 이제 홍경래의 난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삼정이 물란할 뜻은 뭐냐? 삼정이라고 했습니다. 삼정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삼정의 물란은 조선 후기에 영정조 시대는 조선 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을 전기와 후기를 할 때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선조 이후는 후선 후기로 이제 분류하시게 됩니다. 조선이 세워진 후 200년 전 200년이 지난 1592년 1392년이 조선이 만들어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 이유를 이제 후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삼정문란은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세금의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재정 세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는 게 밭전자 전정이고 군정이고 황공이었어요. 예, 그것이 운영이냐 문란이 됐다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권리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정말 폐폐해질 수밖에 없죠. 세금을 백성들한테 뜯어서 하고 그 원인이 삼정이 문란의 원인은 조선의 후기 농민의 삶에 피폐하게 만든 주의 원인이었죠. 과도한 세금, 부패한 관리들, 그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매간매직이란 무슨 뜻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전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에서는 토지가 밭전세가 쓰거든요.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고 군정은 군인이군요. 나라의 그 국방 의무라고 한다면 군역을 대신에 거두는 군포. 군대가 불가피하게 못 갈 때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또 세금을 걷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니까 얼마나 부담이 갈까요, 농민들이. 또 환공이라는 건 뭐냐면요. 관아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청 뭐 이런 관아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형태로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부과한 것이 바로 환곡이죠.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요? 세도 정치는 시작됐고 밀란이 일어나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정, 군정, 황곡 뭐 순서의 관계였습니다. 전정, 군정, 황곡은 삼정이라는데 전정은 토지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군정에서는 군역 대신에 거두는 세금 그리고 환국은 관아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고리대금까지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삼정의 문란은
지방 관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리들은 다 부정부패를 다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조선 전 후기의 정치와 외교, 탕평 정치를 했지만 정조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다시 말씀은 순종, 헌종, 철종의 세도 정치를 해서 조선은 드디어 쇠퇴의 길을 가고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까지 뺏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재밌는 역사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